오늘의 주인공 서남수 씨.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이고, 주머니에 구멍이라도 난 건가요? 이봐요.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선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은 서남수 씨. 사람 좀 칠칠치 못합니다. 허허, 걸음 한번 빠릅니다. 어디 간 거야? 커피는 공짜로 마시겠네. 그런데 저긴 남수 씨 아닙니까?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리기라도 한 건가요? 며칠 후 남수 씨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나왔는지 공중전화부스를 찾는데 아이고, 얼마나 전화를 하려고 동전이 이리도 많습니까? 그런데 동전만 쌓아둔 채 골목에 숨어 전화부스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급한데? 빨리. 공중전화. 이건 동전이야? 어머, 여기도 있어. 어머, 웬일이니? 와, 이게 도대체 얼마야? 와, 오늘 똥 잡았네. 다른 사람을 위해 일부러 동전을 놓아두었다는 말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기부천사라도 되는 걸까요? 이 기이한 선행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촌. 오늘 새로 이사 들어오는 집이 있나 봅니다. 이거 욕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아, 남수 씨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군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남수 씨 이게 다 뭔가요? 이건 소뚜레인데 현관 앞에 걸어두시고요. 자, 정화수는 하룻밤 두셨다가 내일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왕이면 오늘 하루는 귀신 안 붙게 팥죽 꼭 드시고요. 자, 이제 두 분 밖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하, 이삿날 액땜을 하는 거군요. 남수 씨가 선수 준비한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제대로 깨졌습니다. 두 분 이 집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며 액땜과 같은 미신에 정통한 남수 씨.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저런 서비스까지 해주시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받으세요. 아휴, 밥이라도 사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운도 챙겨주고 짭짤한 가윗돈이 생기니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하나요? 자, 형님들. 저 오늘도 소주 한잔 하셔야죠.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자네가 또 오늘은 내가 살게. 에이, 아니에요. 저 오늘 팁 받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야. 남수 씨 마음 씀씀이가 아주 제대로입니다. 남수 씨한테 온 문자인가 본데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아이고, 누가 상을 당했나 보군요. 저 형님들,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걸로 술 드세요. 제가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그래요. 네. 저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만 건네주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남수 씨. 그날 밤 상갓집에서 이제 오나 봅니다. 그런데 추운데 안 들어가고 뭐합니까? 대문 밖에 서서 신문지를 돌돌 말기 시작하더니 뭔가를 찾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엄마! 엄마! 라이터 좀 줘! 신문지에 라이터라니 설마 불장난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엄마, 네, 나오지 마. 아니, 나 장례식장 갔다 왔단 말이야. 아, 라이터만 줘. 나오지 마. 라이터만 던져. 자, 으쌰. 엄마, 그거 좀 준비해줘. 알았어. 아하, 액땜의 귀재 남수 씨. 장례식장을 다녀왔으니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거군요. 연기를 태워 나쁜 기운을 몰아내나 봅니다. 막걸리와 생고기는 또 왜요? 이것도 액땜 음식인가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조심히 가십시오. 장례식장 한 군데만 더 다녀왔다가는 아예 밖에서 밤을 새겠습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거야 없지만은 거참 인생 한 번 피곤하게 사십니다. 아유, 추워. 아유, 왜 이렇게 추워? 아유, 추워.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남수 씨 머리가 또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에 정화수의 향, 귀신 쫓는다는 팥까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미신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군요. 엄마! 아유, 깜짝이야. 아이고. 뭘 받기에 저러나 했더니 이거 뭐야? 아, 오늘 아침에 살짝 깨져서 그냥 거기 뒀어. 역시 부고가 괜히 온 게 아니었어. 나 어떡해. 엄마 나 그거 좀 줘봐. 좀 줘봐. 과유불급이라 했는데 남수 씨 좀 많이 심하십니다. 설마 아니 이 거울 깨졌다고 사람이 죽었겠니? 설마 사람 잡는 거 몰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다 뭐 때문인데? 남수 씨가 이렇게 액땜과 미신에 집착하게 된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수 씨. 야, 소남수! 아이고 저런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안에 있는 물건이 깨졌나 본데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야, 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너 내 인생 망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이고 나발이고 네가 다 물어내. 알았어? 사실 남수 씨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불운의 사나이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는데요. 파손된 택배 물품의 비용을 물어주지 않으면 쫓겨날 처지. 돈을 어디 가서 구하지? 엄마한테 돈이 있을까? 아이고 소란스러운 것이 어디서 싸움이 났나 본데요. 미안해요.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잖아요. 잠깐만 할게요, 요거. 누구는 비싼 임대료 내고 따닥따닥 내고 장사하는데 아줌마 내 소중 다 뺏어가며 나는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다 팔고 갈게요. 아, 좀 가라고요 좀.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가라고 말로지 이걸 왜 이렇게 다. 시장 어귀에서 좌판을 꾸리던 영심 씨 허되게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차마 돈 얘기를 할 수 없어 돌아서는 남수 씨입니다. 컵라면에 캔맥주 하나. 남수 씨를 위로하는 소박한 술상인데요. 아이고 좀 조심하시지. 뭐야?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옷에 묻은 맥주를 닦아내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남수 씨. 무슨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습니까?
옷에 묻은 맥주를 닦아내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남수 씨. 무슨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습니까? 횡재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참, 돈 좋아하시네. 그런데 우연인가요? 설마 진짜로 남쪽 귀인인가요? 천 원? 아이씨 참. 복권이나 하나 사볼까? 속는 셈치고 복권 한 장을 사보는데 왜요? 진짜 뭐라도 됐어요? 선배! 와, 300만 원! 야, 이거. 드디어 불운만 가득했던 남수 씨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손짓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날의 경험은 남수 씨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운세가 좋은 날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겪으면서 운명론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은 미리 한 달 운세를 확인하고 이를 달력에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었는데요. 운세가 좋지 않은 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가도록 놓아두는 등 덕을 쌓는 방법으로 액땜을 해와서 운세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운세를 조심스럽게 관리한 덕인지 사고수가 많았던 인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돈을 관리하는 게 재테크라면은 운을 관리하는 운테크를 시작한 남수 씨. 주경야독이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역학 공부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어쩐지 형만이 형 만날 때마다 일이 꼬인다 했더니 나랑 아주 상극이구만. 내가 일이 다 안 풀린 게 다 이 인간 때문이었어. 에휴, 진짜. 네, 여보세요? 아, 내일요? 보자, 내일이면 저 내일은 손 있는 날인데요? 아시잖아요, 저 손 있는 날 일 안 하는 거. 저 손 없는 날 다시 전화 주세요. 아이, 그럼요. 귀신이 없다는 손 없는 날은 한 달에 고작 4-5번 정도. 그렇게 일해서 밥벌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남수 씨한테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오, 준비됐나 보네. 역시 운이 좋은 날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남수 씨가 문자를 받고 향한 곳은 한 킥복싱 체육관. 체육관도 다니고 확실히 1년 전에 비해서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셨어요? 계속 기다렸잖아요. 미안. 요즘 짭새들이 하도 설쳐서 말이야. 남수 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짭새라니요? 경찰을 의미하는 은어 아닙니까? 체육관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자네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에이, 그거야 형님이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그렇죠. 형님하고 저랑 궁합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 싱겁기는.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예, 들어가세요 형님. 그래. 네. 들어가세요. 그런데 옷 갈아입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사물함을 여는 남수 씨. 아니 이거 돈 아닌가요? 뭐 이상한 일 꾸미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남수 씨가 어머니 영심 씨와 외식을 하러 나왔군요. 에휴, 집에서 먹을 걸 돈 아깝게. 에이, 엄마도 참
우리도 이제 외식도 좀 하면서 삽시다. 마, 이 봉투는 어제 체육관 사물함에 있던 그 봉투 아닙니까? 월급 탔어 아들? 네? 어제 그 돈이 월급이라고요? 남씨야 고맙다. 고마워. 아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치? 야, 말 먹어. 모자지간에 정다운 건 참 보기 좋은데 월급이라면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주고받았을까요? 어째 불안해 보이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수 씨 일하러 가는 길인가 본데 얼씨구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다 재물이 되고 뜻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 오늘의 운세 한번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까지 챙겼으니 준비 완료. 계세요? 이사할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데요. 주인이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놀랍니까?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서남수 씨.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에? 수갑이라니? 남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찰입니다.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시죠. 운수 좋은 날 경찰에 체포된 남수 씨의 사연은 잠시 후 계속됩니다. 초인종을 눌렀다가 사람이 나오자 깜짝 놀라는 남수 씨.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서남수 씨. 아니, 왜 이래요? 경찰입니다.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시죠. 그는 빈집을 골라 털어온 절도범이었던 것입니다. 1년 전 여러 일을 전전한 끝에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서남수. 과거에 절도 경험이 있었던 서남수는 이삿날의 정신없는 모습을 보면서 나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게 열쇠 하나를 챙겨 넣는 서남수. 그리고는 태연하게 짐을 정리하며 집안 구조와 배치를 익혔던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박스는 저희가 내일 가지러 올게요.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저희가 맞벌이라 주말밖에 안 되는데. 아, 주말에요? 뭐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가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 대화를 통해 주인의 생활 패턴까지 확인한 서남수는 주인이 없는 시간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삿짐 센터에서 왔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장에 연기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신이 이삿짐을 날랐던 만큼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 절도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습니다. 자신이 이삿짐을 날랐던 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을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는데요. 보통 이런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사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강박적으로 운세에 집착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경찰은 여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서남수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 이게 뭐야? 사주와 미신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서남수의 집에는
다른 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물건이 있었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저 그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우리 애가 좀 유별나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 예, 예? 일단 저희가 더 조사해 볼게요. 서남수의 유별난 행동 때문에 그의 범죄는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서남수의 여죄를 캐기 시작하는 경찰. 이게 다 웬 열쇠입니까? 아니에요. 그 열쇠가 행운을 준다고 그래서 수집한 거예요. 아이고, 행운의 열쇠로 현관문 열쇠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게 왜요? 그냥 운세 달력인데? 근데 내 눈에는 왜 절도 일지로 보이지? 11월 4일, 11월 16일 집에 도둑 날 맞죠? 예, 맞아요. 그걸 적어놨어요? 운세 달력이 철도 일지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 집 표시해 놓은 거예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운세가 좋은 날에만 절취행위를 하고 운세가 좋지 않은 날에는 액땜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한 달의 운세를 적어놓은 달력 때문에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서남수는 운세 달력에 절도 성과를 빼곡히 적어놓았는데 이유는 단 하나, 운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금전운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 그 운이 좋은 날은 작업 내용도 좋다니까. 그렇게 그의 달력엔 그동안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남달랐는데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체육관 사물함에 물건을 넣어둔 뒤 장물아비에게 넘겼는데 여기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작물을 팔아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듯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범행 일지에 따르면 그의 절도 행각은 무려 80여 건에 달하고 피해액만 하더라도 3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그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니 그 집이 희한하게 저랑 풍수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갈 때마다 막 돈이 나와. 뭐? 아이, 참. 야, 이 도둑놈아! 우리 집이 니네 금고야? 너 오늘 내 손에 잘 걸렸다. 오늘 너 대상당인 줄 알아.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이네? 이상하다. 오늘 운세 대박이었는데. 운세 좋아하시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앞으로 당신은 콩밥을 먹게 될 거야. 김영사, 뭐야 끌고 와. 기룡화복이 하늘에 달렸다고 믿었던 사나이. 그러나 구름이 비를 만들듯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진짜 운명은 거스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을 그는 미처 알지